현대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당연한 병이다, 선진국 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왔었는데, 이게 이제 식단의 문제라고 생각은 전혀 이제 꿈에도 못했죠. 현대인들은 척추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틀리다. 안녕하십니까, 마음편안유익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2026년에 미국에서 새로운 영양식단의 표준이라고 가이드 권고안을 이제 발표를 했죠. 우리가 알고 있던 건강한 식단의 표준과는 너무나 상반된 그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미국의 표준 영양식단이 바뀌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 학교 뭐 이런 곳에서 식단이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식단 기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일반인들은 이런 식단 기준표를 보고 식단 자체를 완전히 고치는 사람들이 좀 드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에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탄산음료, 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많은 양이 소모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도 건강을 지켜보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식단의 기준이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950년 정도에 식단 기준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는데요. 생화학자, 그 다음에 영양학자인 앤셀 키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시대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던 심혈관 질환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를 이제 정부에서 연구 수주를 받아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뒷배경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22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발표하기로는 그 중에 진짜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로 산출될 수 있는 7개의 나라만 산출을 해가지고, 지방을 많이 먹어도 이 심혈관 질환이 안 걸리는 곳, 그 다음에 지방을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는 곳을 다 빼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 학설의 이론에 맞는 기준치에 맞는 나라들만 골라가지고 다시 학계에 이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필 그때의 미국 대통령, 이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은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대통령이 된 건데, 이런 분이 심장병으로 재선 선거를 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미국이 쓰러진 거랑 거의 진배 없이 똑같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심장병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앤셀 키스가 그런 이론들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방을 먹으면 안 되겠다, 전 국민에게 알려가지고 기준표로 만들어야 되겠다, 권장 식단표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지방을 가능하면 적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 빈자리를 탄수화물들이 채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탄수화물들의 자리가 급격하게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음식 산업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옥수수를 더 많이 키우게 되고, 콩을 더 많이 키우게 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산업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제 그 이론이 맞았을 때 음식의 섭취량을 바꾸면 심장병이 훨씬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망하는 율은 조금 줄어든 반면에 다른 문제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비만이라든지 제2형 당뇨병이라든지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현대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당연한 병이다, 선진국 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왔었는데, 이게 이제 식단의 문제라고 생각은 전혀 이제 꿈에도 못했죠. 물론 그 전에 말은 많이 나왔지만 소수의 사람들의 말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의견이 묵살되다가, 최근에 이제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열풍을 불었죠. 많은 사람들이 저탄고지를 해서 건강해졌다는 사람들도 많고, 때마침 2016년쯤에 이제 MBC에서 지방의 누명이라는 밥상혁명 다큐를 이제 했었거든요. 거기에 처음에 이제 출연할 때만 하더라도 5개 의학회에서 같은 이제 동료들이죠. 반대 성명을 내가지고 저렇게 따라하면 절대 안 된다. 국민의 건강을 망치는 의사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이제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년쯤 이렇게 지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 식단을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해보고 좋아지는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좋다고 하는 식단들은 채소를 엄청 많이 먹는 거죠. 곡물류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어느 정도 먹고 지방은 거의 먹지 마라. 삼각형의 피라미드라고 하면 지금 이제 새롭게 발표된 피라미드는 역삼각형이 됩니다. 샐러드나 곡물류는 적게 먹고,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동물성이 식물성보다는 훨씬 더 낫고, 지방을 충분히 섭취를 해도 괜찮다.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기본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식단을 추천한다 라고 하는 게 2026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방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나는 지금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은 일단 속이 불편해요. 그리고 이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 몸이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 몸이 어느 정도 대사 상황이 잘 유지가 될 때 지방은 더욱 빛이 나게 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특히 이제 세포 대사가 많이 망가져 있고 수준이 낮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제일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성 탈수예요.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 또 내 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조절하고 싶다고 해서 다 조절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조절들은 사실 내 몸에서 저절로 이루어져야지 되고, 저절로 내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척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척추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 다 이제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냐? 그렇진 않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는 본인의 생활 습관 또 본인의 식단 스타일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자율신경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보고 대사를 잘 시킬 수 있는 몸이라는 걸 확인이 되면 저탄고지 식단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엄청 큰 도움이 된다. 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식단이 2026년에 새롭게 발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미국 권장식단에 김치가 포함된 이유는 뭘까요? 발효가 된다는 것은 좋은 균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균들이 생산해낸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부산물들이 그 음식에 함께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는 사실 뭐 배추를 먹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김치를 익도록 만드는 그 균과 그 균이 만들어낸 좋은 부산물들이에요. 그것이 내 장에서도 항상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너지는 것을 덜하고 아니면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지금 나쁜 상태였다면 더 좋은 상태로 이제 만들려면은 좋은 균들이 또 좋은 부산물들이 항상 공급이 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발효 음식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김치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거지만 유럽에서는 야쿠르트, 요거트가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치즈도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상업적으로 너무 이제 많이 발전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치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다 좋은 게 아니고 김치를 어떻게 잘 발효했느냐, 된장을 어떻게 잘 익혔느냐, 뒷 배경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쓴다 그러면은 김치 자체가 좋다기보다도 잘 발효되고 잘 숙성되어 있는 김치를 섭취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겹살과 김치는 최고의 건강식단일까요? 아주 좋은 조합이죠. 벌써 군침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쌈을 싸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된장도 조금 얹고 생마늘에 매콤한 고추까지 얹으면 엄청 이제 맛이 금상첨화. 그런데 생야채는 이런 고기를 드실 때 사실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드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샐러드를 먹거나 생야채를 섭취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추천드리는 채소들이 발효시킨 거, 익힌 것들이 이제 좋다는 거예요. 약간 데치거나 삶거나 나물 반찬들도 괜찮고요. 또 고기만 먹으면 또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김치라든지 익힌 나물 반찬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섭취를 하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안 좋다는 가공식품,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나쁘다고 하는 거는 여기 첨가물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추출을 해가지고 만든 것들은 더 가공이 되어 있는 거겠죠. 가공의 과정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초가공 음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육류를 가공시킨 것들이에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공식품이긴 하지만 영양 성분표가 붙어 있지 않은 음식이에요. 그게 바로 과일입니다. 고급 과일이고 비싸게 팔리는 과일일수록 브릭스, 이게 이제 당도를 재는 거거든요. 과당의 당도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도 비싸고 고급 과일로 이게 책정이 됩니다. 과일은 당뇨 환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당뇨 환자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은 제가 이제 평상시에도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과일을 이게 평생 끊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지혜롭게 그 과일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한 끼 때우기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과일 주스 한 잔 마시고 이게 뭐 아침을 견뎌. 두 번째는 배가 너무 부를 때 과일을 이제 이거 소화제야. 옛 어른들의 말씀이 많잖아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틀리다. 물론 미네랄이라든지 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일에 많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과당으로 이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과일을 배가 부를 때 더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배가 고플 때 허겁지겁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야 이거 밥을 못 먹겠는데 라는 정도의 과일 섭취가 자주 반복적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적절하게 식사를 하시고 적절한 양의 과일을 드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하셔야지 되지, 나머지 과일로 내가 이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겠다, 이거는 현대에서는 맞지 않다. 변한 시대에 맞게 내 몸도 이미 변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해져 있는 몸에 맞추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일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식물성 기름보다 동물성 기름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식물들은 기름기가 그렇게 없습니다. 동물들은 기름이 많잖아요. 우리도 뭐 피하 지방이다, 내장 지방이 기름이 굉장히 많은데 식물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짜내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양을 짜야지 되는 거죠. 옥수수 이런 것도 이제 많은 양을 이제 짜내게 되는 거죠. 포도씨가 도대체 얼마나 모여야지 그 한 병의 포도씨유 기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쥐어 짜내야지 되는데 대개는 화학적인 가공 처리 과정을 거쳐야지 그 기름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공식품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지 되고요. 또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니까 동물한테 맞는 지방을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성분 자체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원료를 소화를 시키고 분해를 해서 흡수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원료를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식물보다는 동물이 훨씬 더 쉽고 이게 우리 몸에서 이용하기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영양 식단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뭐 제가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해 온 것이 드디어 인정받았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기쁘지만, 미국 영양 식단이 바뀐 이유는 굉장히 이제 단순합니다. 실제로 병이라는 것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더라. 병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식단을 반대로 해볼 거야,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이런 질병이 또 특히나 이제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난치병, 불치병들이 요즘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사 질환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받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영양 식단표가 이제 바뀐 것에 굉장히 이제 환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몰랐던 내용이면 한번 찾아보시고 내 식단의 구성도 좀 변화를 가지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를 하시고 회복하시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